네, 이제는 자기계발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계발의 설계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계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제 전략을 고려하여서 목표를 수립하고 자기계발 방법을 선정하도록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장기, 단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중요한 생애 전환기를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내가 언제 취직을 할 것인가, 이직을 몇 년 안에 할 것인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장단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장기적인 목표는 5 내지 20년 뒤를 설계하는 것, 단기 목표는 1 내지 3년 정도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장단기를 구분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5 내지 20년 정도의 목표를 장기, 1 내지 3년을 단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기간별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기 목표는 자신의 욕구, 그리고 가치, 흥미, 적성 및 기대 등을 고려하여서 수립을 하고요. 자신의 일이 어떠한가, 또 미래 목표와 관련된 나의 직무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단계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직무 관련 경험, 개발해야 될 능력, 또 자격증, 인간관계 등을 수립하여서 고려하여서 수립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장단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연차별로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눌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직무 경험, 그리고 개발해야 될 능력, 자격증, 인간관계 등을 중심으로 단기 목표를 설립한 다음 이 단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장기 목표를 나가기 위한 어떤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단기 목표를 수립할 때도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 등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인간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환경 속의 인간이고, 또 조직 생활 안에 있어야 될 개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구, 직장 내의 보육 교직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고 있기에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개발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장기적인 그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한 그런 연구인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인생 전체를 둘러봤을 때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거 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계발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계발 계획을
세울 때 설계 전략 중에서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현재의 직무를 고려한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인이라고 하면 현재의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그 직무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던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일을 탐색하여 수행하던지 현재의 직무 상황과 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현재 직무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에 대한 자신의 수준, 그리고 또 필요한 개발되어야 할 능력, 관련된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재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자기 개발을 할 때 바로 그 성취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현재 직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 직무가 자기 개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한다. 이것이 사실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모호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간에 적당히 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기 개발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 과정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하기 사실은 보육교사를 하면서 상담이라는 파트를 한다면 사실은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기 말, 학기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관련된 다양한 스킬이나 어떤 지식들을 쌓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의 상담이 풍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상담 공부하기라고 그냥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언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분 일찍 출근해서 그 30분 동안 매일 상담을 공부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더 그 구체화된 그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을 실행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장기 목표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때에 따라서 너무나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장기 목표이냐 단기 목표이냐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자기 개발의 설계 전략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 두 번째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것, 세 번째 현재의 직무를 고려하는 것, 네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자기 개발의 설계 전략을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지 한번 보면요. 자,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부분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화라고 하면 어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또는 기업 CEO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모든 직업인들이 자기 개발 자체를 넘어서서 누구 하면 떠오르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고 또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알려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혜림 하면 어떤 이미지? 또 김혜림 하면 어떤 브랜드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브랜드란 개인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브랜드화는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차별화시키는 특징을 밝혀내고 또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PR,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브랜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을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개발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브랜딩할 무언가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이템.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하고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발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을 브랜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사랑받는 브랜드의 조건을 안다면 이에 따라 자신을 차별적으로 브랜드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우리가 흔히 세리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랑받는 브랜드의 요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친근감, 두 번째 열정, 그리고 세 번째 책임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친근감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하기 위해서 친근함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리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 또 브랜드 PR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친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브랜드를 소유하거나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화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기에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육교사를 예를 들면 최신의 중요한 보육정책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책임감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와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소비자에게 우리가 신뢰감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감을 주어야만 지속적으로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생산성을 내는 일이 필요한 거죠. 최상. 그것을 기대되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 사람을 믿을 만해. 이 사람 거는 진짜 좋아.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최상의 생산성을 내는 것.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는 등의 그 노력, 이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하기 위한 전략 중에 가장 최고의 전략은 차별성인데 이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열정, 친근감, 책임감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브랜드를 PR하는 방법 중에 그 P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능력을 신장시키고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갖더라도 이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브랜드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기관에서 지금 원하는 인재가 바로 나다. 그런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다른 사람한테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홍보이잖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려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인정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대부분 잘 받아들여요.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전하는 적극적인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보다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도 사실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경력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인데요. 경력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인간관계를 쌓아왔나, 어떠한 자기계발 노력을 해왔나,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효과적으로 PR하는 것, 홍보하는 것 외에 자신의 경력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경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문자로만 이루어져서 내가 몇 년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했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미지나 그래픽 등으로 구성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경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